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외눈 논란. 이게 장애우에 대한 비하인가 비하가 아닌가를 두고 정치권에선 한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어이없는 논란에 하나만한 소리를 하고 싶지 않아 언급을 자제해왔는데요.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페미, 장애우 간별사 장혜영 정의당 의원을 보고 있노라면 답답함을 넘어 분노마저 느껴지는데요. 비례대표로 국회에 간 이유가 대체 뭘까요? 이런 일은 시민단체나 우리말 연구회에서나 할 법한 일 아닙니까? 비싼 세비를 월급으로 받아가면서 고작 한다는 짓거리가 이게 답니까? 국회의원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입법을 발의하고 제정하는 일을 하는 국민의 대표자들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소모적인 꼬투리 잡기로 시간만 낭비하고 있자는 겁니까? 이러니 정의당이 욕을 먹는 거죠. 정의가 없는 정의당이라는 소리를 들어온 지가 벌써 몇 년째인가요? 다음 총선에서 과연 해체가 안 되면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지금 제발 두 번 다시 이런 말장난 같은 논란을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 손톱의 매니큐어 색깔이 빨간색이라며 왜 빨간색을 발랐냐고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제발 제가 낸 세금이 아깝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눈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눈이라는 단어를 양눈보다 가치가 덜한 것, 편향적인 것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사용한 게 명백한 장애인 비하라는 건데요. 여기서 외눈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정상성의 기준으로 제시된 양눈이라는 표현에 대비되어 비정상성의 비유로 사용된 거죠. 이걸 배배 꼬아가며 억측과 추측, 그리고 사전적 정의를 끌어와 황당한 자기 해석으로 본말을 전도시키는 참사를 만들어냈는데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모 눈에는 못밖에 안 보인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외눈이라는 표현을 발언자의 의도를 깡그리 무시한 채 장애인 비하라고 단정하며 논란을 키웠는데요.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가르치듯 학교 선생님이 어린 학생의 무지를 깨우쳐주듯 꼰대로서의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일명 젊은 꼰대질, 정의당 페미 꼰대들의 트집 잡기 지적질을 시전한 거죠. 이에 방송인 김용민 PD는 28일 정의당 비례경선 대표자들에게 묻고 싶다며 언어 사용 지도 편달하려고 이 친구를 국회에 보내셨나? 얘가 뭔데? 국어 학자쯤 되나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거짓말하는 정치, 효능감 없는 정치, 이보다 더 최악의 정치는 국민을 가르는 정치라며 자격 얻지도 않고 정말 그 당은 노회찬 부활하지 않는 이상 두 번 다시 찍고 싶지 않다고 강하게 일갈했는데요. 최백은 건국대 교수도 장 의원을 자칭 진보로 규정하고는 자칭 진보는 비판에 능숙할 뿐 한국 사회에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한다며 이들은 해외 지식의 오포상이거나 사회 경제적 약자를 대변하고 팔아 밥을 먹고 살거나 권력을 잡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장 의원은 이날 같은 당 심상정 의원이 과거 장애인 비하 발언을 사과하자 좋은 정치인의 기본 자세라고 칭찬했는데요. 참 가지가지합니다. 그는 심 의원이 차별적 언행을 지적받았을 때 이를 수용하고 성찰하며 진심을 담아 사과하는 것이 좋은 정치인의 기본 자세임을 보여줬다며 큰 반가움과 깊은 동지애를 느낀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잘못을 지적받고 곧바로 사과한 심 의원과 그런 심 의원을 잘했다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해주는 장 의원의 관계를 학생과 선생님을 연상시킨다는 비아냥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16년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군 당국을 눈뜬 장님, 2019년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손을 들어준 재판부를 외눈박이식 결정이라고 했던 자신의 논평에 대해 최근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과 관련한 논란 중에 저의 과거 발언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인정한다.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차별적 발언들이다.
차별적 언어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했다고 고개를 숙였는데요. 더 찾아보십시오. 살아오면서 했던 모든 발언을 기억하고 찾아내서 사과해야만 그 당의 장혜원 의원이 한 발언에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과가 되겠습니까? 장 의원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밥 먹듯 사용하는 파행이라는 단어가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파행의 한자는 앞에 파자가 바로 절름발이, 절뚝발이라는 의미인데요. 한자어지만 그 뜻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분명히 내포된 단어입니다. 이 말을 사용했던 모든 순간을 생각해내서 사과해 주십시오. 그게 장혜영 당신 논리대로라면 진정한 사과일 테니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 이른바 문파를 향해 여러분들의 강력한 힘에 위축되어 있는 의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집권의 꿈은 점점 멀어져 간다며 과격한 행동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육두 문자나 욕설 등의 험한 말로 점철된 문자 폭탄을 의원들에게 수시로 보내는 행동에 대해 여론은 별로 호의적이지 않고 문자 폭탄에 따라 의원들이 오락가락하는 것에는 더욱 좋지 않게 바라본다며 그런데도 굳이 문자 행동을 계속하면 민주당과 문파에 대한 민심에 호감을 갖겠느냐고 물었는데요. 그는 특히 지난 재보선 이전 4번의 전국적 선거에서 모두 이겼다며 행정부, 입법부, 지방정부 권력을 우리 민주당이 거의 석권했는데도 민주당이 메인스트림이 되지 못했다고 믿으시는 모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이 4번의 선거에 표를 몰아줬는데 아직도 네트워크와 권력이 약하니 문자 행동 외에는 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전당대회에 나선 후보들에게도 왜 문파들만 과도하게 신경을 쓰느냐고 눈을 흘겼는데요. 문자 폭탄 말씀하셨는데 그 강성 지지자라고 표현될 수도 있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지지자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적극적인 의사 표시는 권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권장돼야 된다. 예. 네, 맞습니다. 특히나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국민의 목소리 그리고 당원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해야죠. 청취할 수 있는 소통 통로가 없고 그 통로들이 잘 끊겨 있기 때문에 예. 선택할 수 있는 게 문자들인데 문자를 넘어서서 소통의 폭을 넓히게 되면은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달라져서 다양해질 수 있어서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 얘기하셨습니다. 하다못해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라고 했거든요. 이게 예. 지금 우리 민주당 당원분들께서 그렇게 문자를 보내시는 것들은 그런 표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권장돼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2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 적극적인 의사표시는 권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강성 지지자라고 표현될 수 있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지지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그런 국민의 목소리와 당원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해야 한다며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다못해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라고 했다고 상기시켰는데요. 조응천 의원의 글을 쉽게 한 줄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욕하지마 이 땡땡땡들아 라는 거죠. 거기에 한술 더 문파라는 멸칭을 사용하며 의도적으로 친문 지지자들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말해 뭐 할까요? 역시 조금 박해는 탈당이 답인 거죠. 이제 2명 남았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박용진, 검찰당 예비 당대표 조응천.